나는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그곳은 인구가 적고 조용한 곳이었지만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무서운 전설이 있었다. 그 전설은 바로 소리 없는 마을이라는 이야기였다. 이 마을에는 예로부터 밤이 되면 아무리 소리를 찔러도 들리지 않는다는 기묘한 현상이 있다고들 했다. 어느 날 여름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그 마을로 휴가를 떠나게 되었다. 도착해서 우리는 마을 외곽에 있는 낡은 저택을 빌렸고, 그 저택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 마을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낡고 오래된 건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첫날 저녁,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마을을 산책하기로 했다. 저택을 나서자마자 들판 너머로 짙은 안개가 깔리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위는 점점 더 조용해지는 듯했다. 분명 친구가 바로 옆에서 농담을 던지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아득하게 먼 곳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을 중앙에 이르자 오래된 공공 게시판에 흑백 사진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 사진에는 낯설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모습의 사람들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모두 무표정하게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사진 하단에는 1945년 소리 없는 마을 주민들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저택으로 돌아와 무리해서 잠을 청하려 했다. 한밤중에 갑자기 방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을 것만 같았다. 방의 어둠 속에서 뭔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도저히 다시 잘 수 없어 창문 너머를 바라보니 안개 속에서 형체가 희미한 사람의 실루엣이 서 있었다. 순간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을의 유일한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서 만난 한 노인은 우리가 본 사진 속 인물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 사진 속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했던 이 마을의 원주민들이라고 했다. 그들은 전쟁 중에 마을에 찾아온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집단적으로 생을 마감했고, 그 후 마을에는 그들의 영혼이 떠돈다는 소문이 있었다. 노인은 또 이 마을에서 밤이 되면 사람들이 귀가 멀어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고 했다. 시계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때가 있으며 특히 소리 없는 밤 동안엔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지 말라고 경고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마을에 머물 수 없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서둘러 짐을 챙기고 떠났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은 한 가지 이상한 공통점을 발견했다. 마을을 떠나기 전 주머니 속에 있던 손목시계가 모두 멈춰 있었다. 마치 시간이 그 마을에서는 멈춘 것처럼. 이후로 그 마을의 전설을 잊을 수 없었고,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어도 친구들과 가끔 그날의 일을 떠올리곤 했다. 과연 그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그곳의 주민들은 정말로 영원히 소리 없는 세상에 갇혀버린 것일까?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여는 늦은 밤, 나는 친구들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각자의 일상을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던 중 친구 중 하나가 갑자기 소름 돋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얼마 전 이사한 새 아파트에서 있었던 기묘한 경험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수미는 최근에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로 이사를 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는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깔끔하고 안전해 보였다. 하지만 수미는 이사한 첫날부터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했다. 안방의 한쪽 구석에서 왠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고, 밤이 되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를 엄습했다. 첫 며칠은 그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해서 일어났다.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칠 때마다 그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듯한 발소리를 듣곤 했다. 거실의 불은 분명히 껐는데 아침이 되면 켜져 있거나 주방 싱크대 위에는 낯선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수미는 결국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 같은 층에 사는 이웃에게 가볍게 이 문제를 이야기했다. 그러자 이웃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아파트가 세워지기 전 그 자리에는 오래된 단독주택이 하나 있었다. 그곳에 살던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모두 세상을 떠났고, 한동안 그 집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장소로 남아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세워진 후로도 간혹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렸다고 했다. 수미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뒤 더더욱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는 초자연적인 현상보다는 다른 실질적인 이유를 찾고자 노력했다. 그는 CCTV를 설치하고 밤마다 문단속을 철저히 하며 주의를 기울였지만 여전히 기묘한 일들은 발생했다. 어느 날 밤 수미는 결국 이 모든 상황의 결말을 보게 되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지 않아 문득 깨어났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던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방 구석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자 그는 아주 뚜렷하게 보았다. 창백한 얼굴에 푸른빛이 도는 형체가 그를 응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믿기 어려운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은 수미는 겨우 힘을 다해 불을 켜고 그 순간 형체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후 수미는 그곳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음을 깨닫고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사를 나오는 날 수미는 관리사무소에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다. 그곳 직원에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자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수민을 한편으로 불러 조용히 말했다. 사실 그 집은 이전에도 몇 명의 입주자가 비슷한 이유로 떠났습니다. 공식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무언가 있는 것 같다는 소문이 돌고 있죠. 무거운 마음으로 아파트를 나서는 수민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그곳을 찾아가지 않았다. 친구들과의 채팅방에서 수민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모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문득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 모를 무언가를 경계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수민은 그날의 경험을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저 새로운 곳에서 조용히 살아갈 뿐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 외곽의 한 캠핑장에 가기로 했다. 이 캠핑장은 오래된 숲속에 위치해 있어 밤이 되면 을씨년스럽고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런 점이 마음에 들어 매년 이곳을 찾곤 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캠핑을 즐기며 늦은 밤까지 이야기꽃을 피웠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나와 친구들은 하늘 가득 쏟아지는 별빛을 감상하다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차 가까워지는 듯한 그 소리는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다. 누군가 낮게 웃고 있었다. 처음에는 캠핑장 주변을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그 웃음소리는 점차 우리 주위로 다가오더니 커다란 고목나무 뒤에서 갑자기 멈췄다. 순간 우리는 일제히 소리가 난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나무 뒤를 비추었지만 거기엔 우리를 쳐다보는 무언가가 없어야만 한다는 듯 정막만이 감돌았다. 기분 나쁜 기운에 우리는 다시 불빛이 있는 캠핑장 쪽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나무 뒤에서 누군가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길을 잃었어. 순간 우리는 눈을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어느새 우리 모두는 서서히 커지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나무 뒤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몇 분이 금세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아무도 나무 쪽으로 다가가려 하지 않았고 다 역시 마찬가지였다. 시간은 늦었고 우리는 이제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있었다. 그때 나무 뒤로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같은 목소리였지만 이번에는 찾아줘 하고 말했다. 소름이 돋았다. 갑자기 내 친구 중 하나가 갑자기 몸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우리는 이성을 잃고 그 뒤를 따랐다. 캠프장을 벗어나 큰 길로 나가는 길은 멀고 험난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달리고 또 달렸다. 다행히도 그 캠핑장을 벗어나 우리는 모두 무사히 길에 도착했다. 숨을 고르며 우리가 듣던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몇몇 친구들은 그것이 장난이었을 거라고 안심하려 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그 목소리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캠핑장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문의해본 결과 그곳에서는 가끔 숲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그 이상으로 알려진 것은 없었다. 하지만 우리가 캠핑장에서 빠져나올 때 분명히 누군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날 밤 있었던 일은 모든 친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 그 후로는 그 캠핑장 근처에는 아예 가보지 않기로 했다. 어느 여름밤의 기억은 그렇게
미스터리로 남았고 지금도 그 목소리가 무슨 뜻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나를 곧잘 괴롭히곤 한다. 네 번째 이야기. 대학교 2학년 겨울 방학,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우리는 제주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다. 이름도 생소한 작은 마을이었지만 그곳만의 운치 있는 자연 경관에 끌려 별다른 고민 없이 선택하게 되었다. 첫날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다. 우리는 해변에서 조개를 줍고 마을을 산책하며 여유로운 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여행 둘째 날이 되자 기상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하늘이 어둡게 변하더니 금세 굵은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계획했던 야외 활동들이 모두 취소되고 우리는 게스트하우스 내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게스트하우스는 2층 목조 건물로 아기자기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유독 눈에 띄는 점이 있었다. 1층에 위치한 공용 화장실은 마치 다른 시대의 유물처럼 낡아 보였다. 고풍스러움과는 무관하게 그저 오래되고 칙칙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비가 오는 동안 우리는 게스트하우스 거실에 모여 앉아 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고 다른 친구가 그를 찾으러 화장실로 향했다. 그러나 그 친구마저도 돌아오지 않았다. 약간의 불안감이 더해지던 중 나와 남은 친구들은 함께 화장실을 확인하러 갔다. 그러나 화장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열리지 않았다. 잠긴 것도 아닌데 문은 마치 무언가에 의해 강하게 지탱되는 듯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그건 마치 여러 사람의 귓속말이 뒤섞인 것 같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였다. 점점 불안함이 커져가고 우리는 게스트하우스 주인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는 묵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화장실은 사실 마을 전설과 연관이 있었다. 예전 그 자리에는 병원이 있었고 병원에는 특히 음울한 사건이 많았다. 어느 날 술에 취한 남자가 병원 화장실에서 자살을 했고 그 이후로 그 자리에 지어진 모든 건물의 그 위치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유 없이 두려운 느낌 때문에 그 장소를 피하는 이들도 많았다. 주인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우리는 그 화장실 문을 여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손을 꼭 잡고 문을 다시 열어보았다.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문이 아무런 저항 없이 열렸다. 화장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니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야 맞았다. 친구들의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었다. 바닥은 마치 몇십 년은 방치된 것처럼 거미줄이 가득했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원래부터 그랬던 듯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듯한 모양새였다. 너무 놀란 나머지 남은 친구와 나는 주인을 찾아갔으나 게스트하우스는 아예 다른 사람들로 가득했고 그 주인은 어디에도 없었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있던 공간이 사라진 듯했다. 황급히 그 자리를 빠져나온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상한 소리와 함께 사라진 친구들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내가 그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할 때마다 인터넷에는 해당 장소에 대한 기록도 후기 글도 전혀 없었다. 여행이 끝난 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나는 아직도 그날이 정말 현실이었는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휴대폰에 찍혀있던 사진들도 사라지고 마치 모든 게 안개 속으로 스며든 꿈처럼 느껴진다. 이곳에서는 비가 오는 날 다시는 게스트하우스를 찾지 않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그곳 어디선가 여전히 그들의 귓속말이 들려올 것만 같기 때문이다.